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 묵묵히 우리의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흥과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천안 흥탈연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천안 흥탈연관을 두 가지 테마로 관람해보려 한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전통주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장독대인데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장독대예요.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장독대로 옮겨야 그 집안이 번성한대요.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장독대를 옮겨놓고 나머지 이삿짐을 옮긴다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장독대고요. 이 뒤쪽에 있는 거는 뭐 장항아리나 김치항아리. 저 앞에 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젓갈류나 이런 거를 담는 거예요. 제 이 전시실은 전통주관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에 있는 이거는 상거리 공원이 있기 때문에 능수버드를 형상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말했듯이 전통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주에는 한 조선시대 650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술이라 하면 이제 1%의 알코올 성분이 있는 모든 기호 음료를 술이라고 가정하거든요. 보면은 전통주랑 무형문화재법 관리법의 주재법에 따라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주재로 하고 물 이외에 인위적인 가공이나 첨가물 없이 누룩을 바로 제로하여 익힌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전통주예요. 이쪽으로 가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발톡이라고 백제톡이라고도 불려요. 처음에는 웅진에서만 발견됐었는데 이제 한성백제에서도 이런 토기가 발견되면서 백제토기로 명명됐어요. 여기는 산림경제라는 책인데 이거는 숙종 때 실학자이신 홍문선 선생님이 지은 책으로요. 우리의 농업생활과 그다음에 생활성을 적은 책입니다. 조선시대에 전통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이 이제 주세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탈의 목적도 있었고요.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수탈하는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담배나 주세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 그 주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화기가 되면서 이 양주법이 했는데 이게 강복이 되면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전통주라는 것은 곡물로 만들어요. 먹을 게 없는데 곡물로 술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1986년까지 아시안게임까지 가다가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할 때 우리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자가양주 같은 게 허용됐죠. 그전에는 집에서 술을 만들면 일주였어요. 그래갖고 아예 못했어요. 못 만들게 하고 막 검사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맥주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누룩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여기 누룩 같은 경우는 누룩은 밀, 쌀, 조, 안아요. 요거는 이제 누룩풀, 다지기라고 해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양방떡, 저 위에 있는 거는 선인용이에요. 근데 메주틀이라고 누룩들하고 같이 썼대요. 보면 여기 요새 분들은 메주틀을 모를 거예요. 요 위에 메주틀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누룩틀. 근데 메주틀하고 누룩들하고 같이 썼대요. 여기 보면 쭉 누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 중에 막걸리 같은 거는 다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술을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청주로 만드는 거예요. 청주는 그 누룩 발효시킨 안에 용수를 나가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술을 떠요. 그럼 한 16%의 술을 얻어줘요. 근데 이것도 기간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주고리에서 소주를 증류시킨 거예요. 이 소주고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60cm고요. 요거보다 더 작은 소주고리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로주를 증류한 건데 그 감로주 소주고리 같은 경우는 몇 개 남아있지 않아서 되게 가치가 높다 그래요. 소주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 소주고리가 있는데 뚜껑
소주고리고요. 뚜껑이 없는 건 경상도 소주고리라고 하더라고요. 뚜껑이 있는 소주고리가 훨씬 더 가치가 유물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술 항아리라고 그러지 않고 술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독이라고 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항아리라고 보통은 지칭을 해요. 그래서 뭐 장독, 김치독, 술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데다 퍼올 수 있는 것. 그렇게 큰 항아리를 술독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이게 항아리가 달라요. 이건 충청도 항아리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경상도 항아리. 이건 충청도 항아리. 이쪽은 전라도 항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도구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술을 요 댁에서 술을 옮겨나면서 옮길 수 있는 술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술 그릇, 일명 술춘이라고 하죠. 전통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탁주, 청주, 가양, 약주로 소주로 분류할 수 있어요. 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깔이 뽀얗고 탁한 거. 막걸리라고 그러죠. 막 걸러서 막걸리라고도 하고요. 이거 우리나라의 원래 전통주는 청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걔네들이 우리나라 술을 약주로 하고 진해술만 청주로 명명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일본식 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건 일제강점기 때 생긴 일이랍니다. 그리고 가양 약주로 같은 경우에는 향을 소주에 향을 첨가하는 거를 가양주라고 그래요. 약주는 무슨 구기자, 더덕, 인삼 이런 걸 약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 문헌에 보면 650가지가 저희가 술이 있는데 그 중에 문헌에 나와 있는 걸 한 300가지 정도를 여기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전통주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데요. 겨울철에 먹는 술, 봄철에 먹는 술, 여름철에 먹는 술, 가을철에 먹는 술이 다 달라요. 겨울철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 먹는 세주하고요. 그 다음에 길바르기 술이라고 이 술을 그때 먹어야 기병이 안 난다는 말이 있는데 조상들의 지혜에 정보에 빨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봄철에 먹는 술에는 이제 두견주가 있어요. 두견주는 이제 진달래꽃으로 만든 술이에요. 이화주는 백꽃. 그다음에 여름철에 먹는 술은 가주하고 농주인데 농주는 농사 지을 때 먹는 술 농주로 하고요. 가주는 일반 전통주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발효시킨 여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가주는. 그리고 겨울철에 먹는 술은 이제 국화주하고 방문주가 있는데요. 이 방문주는 방문할 때 먹는 술이 아니라 옛날에 양받은 집에서는 그 집안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따로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가장 잘된 곡식으로 첫 번째 만드는 술을 방문주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주를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무형문화재는 3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중요 무형문화재 86-1호가 서울의 문배주예요. 이건 원래 평양에서 있던 술인데 그분이 피난 오시면서 서울에 정착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다시 여기서 비법을 가지고 만든 술이 문배주인데요. 문배는 우리나라의 전통 배인 돌배라고 있어요. 그 작은 배가 있거든요. 누룩에 돌배를 넣지 않아도 누룩향이 난다 그래서 문배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죠? 건배주로 국빈이 왔을 때 건배주를 많이 쓰고요. 고르바초프가 왔을 때 건배주를 써서 되게 유명해진 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전통주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많은 외래 문명을 달아들면서 전통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요. 충청도는 되게 많아요. 양반 집안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남아있는 술은 많아요.
충청도의 주요 문화재 86-2는 면천 두견주인데요. 이 두견주가 아까 말했듯이 진달래꽃으로 만든 술이에요. 진달래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으로만 만드는 술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술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안은 저기 아산 쪽에 아산 외암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아산 외암마을에 연잎주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연잎밥으로 해갖고 받는 술이 아산 연잎주고요. 이거는 남자의 양기를 보호하고 혈액을 빨리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술을 약주로 되게 유명하고요.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이 참 많이 내렸었어요. 근데 왕이 술을 먹고 싶을 때 많이 드셨던 술이 아산 연잎주래요. 순하고 약주 하는 거고요. 중량포 같은 거 볼게요. 술 자리에 고자가 들어가는 거는 높은 도수예요. 55도에서 60도로 고자가 들어가고요. 이 중력포 같은 경우는 이제 녹두장군 전봉준이라고 있는데요. 전봉준이 체포됐을 때 그때 그 총을 맞았잖아요. 이 중력포 한 잔을 먹고 꼿꼿이 앉아서 서울까지 압송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력포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제3호는 이제 경주 교동법주예요. 이 교동법주는 경주 채시에서 내려오는 가양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술 만드는 게 법식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법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볼까요? 제주 고소리 술은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주고리의 방언이 고소리래요. 그래서 고소리 술이라고 하고요. 제주에 같은 경우는 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오메기떡이나 조나 이런 걸로 술을 많이 담궜다고 합니다. 술은 이 정도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술 중에 몇 가지를 향기를 맡아볼 수 있게 쭉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요. 눈으로 색깔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은 그 지금 전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전통주 그 병이에요. 소주병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시 다 문양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쭉 전시해 놓은 겁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통주가 옛날에 온양 온천수로 만든 신정주라고 있었어요. 그 신정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수출할 정도로 그 되게 맛이 좋았던 술이래요. 그래서 그 신정주로 만들었던 술이 유명했고요. 예전에는 읍면 동마다 양조장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쇠퇴하고 이게 지금 천안에 남아있는 전통주거든요. 그 입장 주소에서 하는 이제 연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쌀을 발효시켜갖고요. 13%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술이라 되게 담백하고 천하보다 더 좀 맛있는 그런 술이에요. 이게 이제 성살탁주는 직산 양조장하고 성안 양조장하고 통폐합되면서 성안의 성자, 직산의 산자 그걸 합쳐서 성살탁주예요. 근데 저 탁주에 있는 그림이 되게 동양화처럼 생겼잖아요. 화면 그림에 보이시는 저분의 친구분이 홍대 미대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통폐합할 때, 개업할 때 그림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 그림을 저 라벨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안은 그 포도가 거봉포도가 되게 유명한데 그 거봉포도로 만드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레 양주라고 품앗이 두레 있잖아요. 7개의 장목반이 그 두레를 형성해서 만든 양조장이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 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 양조장인데 요거는 여기 앞에 부성상 입구에 있는 되게 천안에서 가장 널리 먹히는 막걸리 중에 하나고요. 이 되게 유명하죠. 생막걸리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막걸리집 가면 여기는 흔히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담원이라고 그 수신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되게 산산주, 송리주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안 삼거리에 관한 전시를 관람했다. 천안은 한반도 중추에 위치한 곳으로 고대부터 교통의 의미로 부상하던 곳이거든요. 지정학적 특징으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난 현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통팔달의 중심지인 천안은 현재도 삼남이 분기되는 지점으로 철길과 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과 길이 어우러져 생겨난 지명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다라는 큰 주제 아래 천안 삼거리를 중심으로 생겨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길목이라는 테마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길의 역사를 한번 이쪽에서 좀 더 살펴볼까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산이 많아서 백길이나 바닷길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육로는 좀 발달이 더디어졌었어요. 하지만 고려나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정치 체제가 중앙집권 체제가 되면서 육로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육로가 발달하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추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의 건설이 당연히 활발해졌겠죠. 이 위에를 보시면 조선시대의 이 안악의 모습으로 해갖고선 지 뒤에를 보면은 근대, 지금 이건 조선시대지만 이 뒤에 배경은 지금 근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작은 시간을 압축해놓은 우리의 길이의 시간들을, 스토리를 지금 여기 있는 압축되어 있는 스토리를 지금 쭉 이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에서 이제 나그네들이 길을 갈 때 여기는 마을 입구에 항상 장승이 세워져 있거든요. 보면 이 장승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또 보통 보면은 장승이나 솥대, 돌무덤 이런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승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기도 하고, 또 이 마을에 악기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 장승이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마을 입구에 설치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천안 삼거리다 1부, 2부, 3부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1부 역사의 길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책을 보면은 신중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해가지고선 이 책은 1530년에 증편하여 편찬한 지리서인데 보면 여기에 이 내용에 삼기원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삼기원은 우리 삼거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천안 삼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에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추측하건대 옛날에 삼거리가 어디였냐면 천안 박물관과 청산교차로 사이 일대가 천안 삼거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신장로가 생기면서 삼거리 초등학교 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거기가 삼거리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이것은 인력거입니다. 인력거는 사람이 끌던 수레로, 이것은 1894년에 일본에서 열대를 수입해서 이것을 영업하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고객이었으나 정말 인력거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로 관리나 중산층 기생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 보급이 많이 되면서 가마 대신에 인력거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은 남여입니다. 남여는 나이 드신 대신들이 주로 타는 곳이었는데, 비탈길이나 좁은 길을 이용할 때 이 남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앞에 두 분, 뒤에 두 분 해서 네 분이 어깨에 매던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젊은 분들은 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젊은 사람이 이 남해를 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다음에 이제 2부 삶의 길목, 여기에서는 저희가 천안 삼거리를 통해서 천안 삼거리에 있었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지금 있거든요. 자, 밑에서 삼남대로를 통해서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러 가는, 그래서 어떻게 과거길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보부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한양을 통해서 밑으로 가서 경제 활동을 하던 그런 중요한 길이기도 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천안 선거지를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희와 락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자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인조. 자, 조선 시대의 인조가 지금 이괄의 난을 피해서 지금 피난길에 올렸던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이 도성 한양을 출발하여 천안까지 어떻게 쫙 직선 코스로 피난길에 올랐던 그런 곳입니다. 천안을 통해서 공주까지 오고 이렇게 해서 피난을 왔다가 이 이괄의 난이 진압되었을 때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직선 코스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저 청주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한양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6.25 때 천안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천안이 지금 계속 교통의 요지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고속전철의 중추인 천안의 아산이요. 또 경부선과 장안선의 분기점인 천안역 경부고속도로의 천안 나들목 이 모든 것들이 천안의 교통의 중심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로부터 전해받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전통 문화. 우리의 관심과 참여로 우리나라의 흥과 정통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